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 일부분입니다. 시급 3,000원에도 못 미치는 월 60여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비행기 싹쓸 빌미로 매월 10여만 원을 공제해서 실제 손에 쥐는 수령액은 50여만 원에 머물렀다. 이들이 묵는 기숙사는 곰팡이 가득한 벽에 쥐구멍들이 뚫려있고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았다. 한두 명이 몸을 누일 정도인 작은 방에 4명이 자는 건 기본이다. 그러다 보니 자리가 부족해서 남자들은 아예 건물 밖 현관 앞에 돗자리로 간신히 외풍을 막아 방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하루 식비는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식비는 4,000원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쌀포대, 3분 인스턴트 요리, 라면 봉지만 뒹굴 뿐 야채나 과일 같은 변변한 음식은 찾기 어려웠다. 영화 설국열차의 꼬리칸을 연상시킨다는 진단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모습이다. 네, 이것이 바로 2014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 채용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겪어온 겁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은 그런데 현재 집권여당 사무총장입니다. 잠시 후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않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나자크 씨는 보관하고 있던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52만 600원짜리 월급 봉투와 이 근로계약의 최종 책임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영자 이름이 찍힌 근로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I'm sure you, Mr. Hong, signed our all contract. Yeah, I saw that. You see that? 보세요. 미스터 홍의 이름이 제 계약서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조합, 민주노총 등과 함께 10일 오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의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법적, 고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we keep trying to complain, our manager, Mr. Bong, tell us that as Zimbabwe people, even if how much we can complain, nobody can solve this problem because Dr. Hong is a very big person in government. I don't know this thing, but it is a touch for us. 저희가 관리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 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미스터 봉은 홍문종 씨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이사장인 홍 의원은 어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물관의 노동자 착취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물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답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을 잠시 들으셨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 아프리카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 급여를 제공하는 식의
노동 착취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서울 경인 이주노동조합 박진우 사무차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최초로 상담을 받아서 지난 12월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피해자분들이 우리 서울 경인 이주노동조합으로 연락을 한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CBS 노컷 뉴스를 통해서 최초 보도가 됐는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서 일하는 12명의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 지난 2012년부터 박물관에서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60만 원 상당의 급여만 받고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임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는 먼저 근로계약서부터 같이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그 짐바브웨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에 휴일이 일주일에 하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 급여 총액이 $650 그리고 네. 이걸 환율 1,000원을 적용해서 매월 6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예. 네, 부르키나파소 공연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는 1일 3회 공연 1회당 1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예. 실제로 저희가 상담 결과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네. 이 공연 시간 외에도 뭐 어린이 교육이라거나 외부 공연, 예. 박물관 자비 같은 것들을 계속 계약서에 없는 노동을 강요당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예. 실제로 짐바브웨나 부르키나파소 공연 노동자 둘 다 출퇴근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동일했고 예. 일주일에 총 6일을 출근한 상황입니다. 예. 뭐 조퇴라거나 뭐 그 출근 관리 이런 것도 다 박물관장한테 직접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근로계약서 자체가 상당히 위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들 다 혜택을 받는 주 5일 근무제도 아니고 말이죠. 예. 6일 동안 나가고 있고 뭐 조퇴도 안 되고 뭐 이 65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아닌가요? 예,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네, 최저임금은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되는데요. 예. 이렇게 계산을 최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에 따라서 이분들의 노동 시간을 적법하게 산정을 했을 경우에 예.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126만 9,154원이 나오고요. 예. 부르키나파소는 195만 5,894원이 나옵니다. 왜 나라별로 이렇게 다릅니까? 예, 짐바브웨 노동자들과 부르키나파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공연 서로 일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비자 중에 업무 관계 때문에 이제 좀 차등이 있는 거군요. 어쨌든 다 100만 원이 넘어야 할 텐데 지금 받는 건 65만 원이고요. 근데 보도를 보니까 65만 원도 아니고 한 55만 원 받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돌아가 비행기 값을 거기서 이제 할부라고 해야 되나요? 나눠서 공제를 하고 있어서 한 달 10만 원 가량 비행기 가라고 공제를 해서 실제로는 65만 원을 받는 금액에서 비행기 값이 공제가 되고 가고 있어서 더 적은 금액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노동자분들이 그렇게 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네, 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처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계약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숙사 문제나 임금 문제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박물관 측에서는 비행기 값이 다 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 값을 다 공제하기 전까지 돌아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금도 임금이지만 이분들의 거주 환경을 두고 설국열차에 후미진 칸, 꼬리칸을 연상케 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말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분들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방문을 해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숙사가 총 3곳인데, 이 중에 한 곳이 이제 오래된 슬레이트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뒷구멍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제 이 노동자들이 입고 있는 이류를 쥐들이 물어뜯어서 그 구멍이 나 있는 흔적들이 있고, 화장실 물이 거실로 넘쳐서, 난방기구를 이렇게 전기 스토브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요구했지만 뭐 말로만 해결된다고 하고 대응이 없었고 물에 젖은 난방기구인데 이거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쵸, 무시를 했다. 그러니까 배수 시설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고요. 네. 또 한 곳은 정말 심각한데 이제 벽면 자체가 다 곰팡이로 뒤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벽면에 비닐봉지를 이렇게 껴놓은 게 있어서 이걸 빼봤더니 구멍이 나 있어서 구멍이 나 있었어요. 이제 안에 있는 방은 여기인데 바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바람에 바로 불어오는 형태도 있었고 또 심각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현관 들어가면 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임시로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난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박물관 측은 이건 뭐 푸대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적자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적자가 난다고 해서 뭐 최저임금을 상한다거나 이런 기수가 사기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를 생각하고 박물관 측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적자 부분 관련해가지고도요. 바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지난달에 모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상당히 유명한 관광 장소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방학 때면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꼭 한번 가는 그런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과연 진짜 적자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하나가 있고 저는 방금 인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권이라는 것이 권리인 건데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를 이유로 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 박물관의 이사장인데 이 양반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 해명자를 보고 저희 쪽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주장을 하신 게 이런 부분이 있고 추측을 해보는 경우는 아까 말했던 60만 원, 65만 원에다가 이분들 하루 식대가 4,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다 합해서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4,000원인 거죠? 한 번, 1회 4,000원이니까 하루 4,000원. 하루. 세 끼인데 4,000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곰팡이 피고 이런 기사에 대한 그 방값.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임금, 그러니까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그런 거 같은 거죠. 비유를 하자면 뭐 삼재보험 같은 건 사업주가 100% 보험비를 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뭐 장비값이랑 비품값이랑 이런 것들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다 노동자 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법률 찾아봤을 경우는 뭐 기사직원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보도가 되기 전에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 사안을 전혀 몰랐습니까? 저희 현재는 몰랐다고 나오시는데 저희가 상담을 한 결과에서 아까 10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0대가 처음에는 2,500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자, 하루에 2,500원. 하루 2,500원이어서. 끼당, 그러니까, 끼당 그 얼마입니까? 700원 정도? 700원, 아니, 700원으로 어디 가서 뭘 먹나요? 그 박물관 측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프리카에서는 1달러 다 먹고 살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정도면은 한 끼 먹는다. 그 아프리카 가서 먹으란 얘기군요, 이게. 일은 한국에서 하고 밥은 아프리카에서 먹으라는 거죠. 이거 정말 참. 그거 관련해서 이분들이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박물관장에 얘기를 했고, 해서 박물관장이 이제 이거는 홍문종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홍문종 이사장과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홍문종 이사장과 직접 면담을 한 차례 딱 한 적이 있습니다. 면담을 하긴 했군요. 이때 얘기를 해서 겨우 이제 인상된 게 4,000원으로 인상이 된 거고요. 하루 4,000원. 계약서에 사무총장님 사인 다 들어가 있고, 뭐 홈페이지나 프로필만 보더라도 박물관 이사장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런 피해는 사실 이번에 드러나게 된 박물관 이주 노동자뿐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많은 사례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에 사실 뭐 이렇게 이주 노동자라고 불리는 그런 비자로 들어오면 대략 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장이나 뭐 최근에 이제 농축산업 이런 데서도 이주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 위반이라거나 퇴직금 미지급, 수당 미지급 이런 임금 문제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저희 쪽에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이런 문제 생기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옮기거나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선택이 자유가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은 못하죠. 예,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이유로 지금 사업장 변경을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한 회사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십시오. 이주 노동자분들 중에 이런 도움을 좀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주 노동자 노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대표 전화는 02-2285 예, 6068입니다. 6068번. 예, 알겠습니다. 이번 그 박물관 이주 노동자 사건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이런 불평등한 처우, 이 부조리한 처우에 대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박진호 사무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경인 이주 노동조합 박진호 사무차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오늘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의 관련한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물론 강제노동 금지, 강제저금 금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대부분을 위반했습니다. 최장 9년 가까이 강제노동에 시달린 분까지 있다고 하며 체불임금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무려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이 섬노예 사업주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은커녕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최소한의 자격 미달입니다.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함이 마땅합니다. 지난번 김태웅 원내대변인의 노동 3권 부정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새누리당이야말로 반노동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각 경질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피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영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에 대한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진상조사위원회가 그제 일요일 낮에 임시당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예고했었죠. 장로 기도 모임의 하상옥 대표 장로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 연결 상태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옥 장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장로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임시당회에서 그제 발표됐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 요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모임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건데요. 자, 이번 발표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좀 어려운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오늘 아침에 미션 라이프지를 보니까. 예. 국민일보. 조영기 목사 의혹에 대부분 왜곡, 과장, 폭로 당사자들 책임 물을 거 이랬는데 이건 적반하장일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말한 내용을 정반대로 써는 글입니다. 예. 왜 국민일보라고 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의 찌라시에 불과한 거지. 네. 이게 무슨 신문입니까? 예. 사실 외국에서 마음대로 활평하는 신문이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제 우리가 교회가 발표했던 것은 참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예. 그래도 양심 세력이 있다. 예. 그래도 기도하는 장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큰 위로를 삼습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에 대한 장로 기도 모임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더니, 최소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오늘 한겨레 보도 내용이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일보 보도 내용은 조용기 목사 의혹 대부분이 왜곡 과장됐다. 조용기 목사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지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자, 이 교회 측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그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말이죠. 절반 이상을 사실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놓고는 의혹 대부분이 오해거나 과장이며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겨레 신문에 냈다는 그 절반 이상이라는 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옳고 우리가 그 한두 가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글자 그대로 대부분이 저희 기자회견한 것이 바른 얘기입니다. 사실이고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국민일보가 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늘 그 한겨레 신문 낸 것도 그 반타작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절반이 아니라 거의가 사실이고 그 한두 가지 정도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네. 뭐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범죄가 형성된 과정이나 내용 또 이런 범죄의 질로 따져본다면은 그 숫자 조금 다른 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장로님, 이 또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불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회 쪽이 파리의 나비부인 저자인 정귀선 씨에게 돈을 준 그러니까 전달자인 이종근 장로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식으로 교회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보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다 밝혔고요. 그것을 수표로 조용기 목사가 이종근 장로에게 수표로 줬는데 수표를 추적한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개인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규선이가 우리한테 명예훼손인지 뭘로 해서 고발을 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걸내게 되면은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나 혹은 검사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추적이 돼서 찾아내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 앞으로 그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수표의 이 내용들을 이제 밝히겠다. 근데 그런 과정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종훈 장로가 그걸 아직 수표 그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기에 없는 거다. 혹은 그거는 헌법이나 소설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정규선을 3번 만난 사람입니다. 세 번 만나서 그 조용기 목사 불륜이 있던 사실 본 입으로 나한테 다 시인한 사람인데 지금에서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에서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종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한테. 그때도 돈 10억을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돈 안 줬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돈 받아먹죠. 지금도 누가 주면 또 돈 받아먹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하는데요. 정기선 씨가 이제 말을 바꾼 거는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뭔가 금전적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없지만은 그때도 돈을 줘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건 가짜 내가 써준 것은 가짜다. 써준 일이 없다. 그건 필적 감정하면 될 거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음성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국가수에서 나중에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정귀선 씨가 말한 내용을 녹음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귀선 씨가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어느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이죠. 그 상당히 많은 양의 28분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정귀선 씨가? 그건 인정하고 또 거의 인정한 것하고 비슷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로님, 그 정귀선 씨가 장로 모임 장로님들을 고소 고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알아본 바면은 정귀선 씨가 한국을 나와야 된답니다. 한국으로 와야 된다. 나오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안 되죠. 지금 프랑스에 있고. 그러니까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고발하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 맞대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분명히 합니다. 자, 하상욱 장로님, 이 교회가 막심한 손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 일가에 의해서 말이죠. 막대한 손실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정입니다. 예.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991억의 용처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문제지만은 예. 이번에 이거 뭐 약간의 미스가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600억이 특별 선교회비를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는데 예. 현재 조사는 거의 48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예. 예, 그걸 용처를 썼는데 133억만 지금 썼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근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에서 예산을 쓰거나 사회에서 예산을 쓰거나 예. 예산이 나가 사용되면 용처가 결정이 되면은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사용 용처가 어디라는 건 밝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몇만 원도 아니고 이게 수십억, 수백억인데요. 수십억, 수백억인데. 네. 그러면 다른 영수증은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만 없습니까? 네. 그걸 답을 해야죠, 조영기 목사가. 예.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헌금이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진 돈입니까? 예. 가난한 성도들이 낸 헌금입니다. 예. 그것을 모아다가 자기가 뚝뚝 삼켜 먹고도 나는 잘 모르겠다. 예. 그런 교회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조영기 목사가 이런 식으로 일가 또 자신이 교회에 손해를 입힌 격이 됐다라고 순복음교회 자체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영훈 목사는 교회의 설립자인 또 스승인 조영기 목사를 끝까지 잘 모시고 가겠다라면서 조영기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영훈 목사도 말이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진정한 교회 목사란다면 예. 바른 건 바르고 예. 잘못된 지적할 줄 알아야지. 예. 교회 설립자고 스승이면 무조건 용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영훈 목사는 목사입니까? 예. 도대체 그 스승이 그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스승은 개조도 괜찮고 거기 협력한 장로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법적 처리하겠다.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럼 나 조영기 목사 뒤따라가겠다 그 사람이 더 됩니까? 예. 글쎄 이 조영기 목사의 이런 그 재정 비리를 결국 들춰낸 자리에서 조영기 목사를 스승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것도 참.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스승이다. 예. 나도 그 길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것을 이영훈 목사도 스스로가 밝혀야 합니다. 예. 이제는요. 네. 거의 겸손이 아니에요. 예. 스승을 도와주는 그런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도 참았지만은 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상욱 장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뉴스피드 오늘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6시 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에서 다시 오겠습니다.